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국제선 재개가 가능한 공항에 청주공항을 포함시켰습니다. 12월부터는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중고거래 어플에서 주고받는 계좌번호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살집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간 한 개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업 환경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9명, 충주 3명, 제천 1명, 음성 4명, 진천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7,706명, 충북 누적 사망은 81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가까이 멈춰섰던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오는 12월부터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제선 재개가 가능한 지방공항에 청주를 포함시킨 건데요. 우선 괌 등 우리 여행객에 대한 격리 면제 지역이 첫 대상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연간 이용객 300만 명을 넘어서며 상승 곡선을 타던 청주공항이 국제선 운항을 멈춘 건 지난해 2월 25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4개 전기 노선이 차례로 멈추다 대만 타이베이를 끝으로 완전히 중단된 겁니다. 무려 1년 8개월 동안 청주에서는 제주 국내선만 운항됐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갔었는데 이제 못 나가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제주라도 가려고 이제 오늘. 국토교통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2월부터 청주와 대구, 무안 3개 공항에서 국제선 운항이 가능해집니다. 대상은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격리 면제서를 가진 내 외국인입니다. 공항별 시범 노선을 정해 주 3회 이상 항공기를 띄운 뒤 수요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선 제어가 등 사전 절차를 고려하면 12월 말쯤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청주공항의 정기 국제선은 중국과 일본, 대만, 미국령 괌까지 모두 14개. 나라별 코로나19 상황과 격리 면제 여부를 고려하면 현재로선 괌 노선이 가장 빠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해당 노선을 운항했던 항공사는 일단 수요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국가에 대한 재운항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운항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수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운항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했던 이스타항공은 새 주인을 만난 뒤 운항 증명 재발급 등으로 내년 1분기는 돼야 운항 복귀가 가능할 예정. 에어로케이도 2호기를 들여와야 국제선 운항이 가능해 연내 해외 출항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 항공사가 최근 개방을 선언한 태국 등 청주에 없던 노선을 전세기나 부정기편으로 먼저 투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형태와 상관없이 항공사들이 원할 때 국제선을 띄울 수 있도록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고통을 받았던 지역 공항업계, 그리고 여행업계, 그리고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제선 노선 재개를 위해서 저희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공항 역시 2년 가까이 못 쓴 국제선 대합실 등 시설물과 면세점을 점검하는 한편 세관, 검역당국과의 공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선이 신호탄을 터뜨릴지 참고 참았던 여행객들의 관심이 청주공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입으로 대출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충북에서도 크게 늘었습니다.
5년 전보다 무려 60% 이상 급증했는데요. 그만큼 폐업 위기에 내몰린 지역업체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3년 연속 적자가 나거나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 또는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간 기업은 한계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사실상 숨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에서 속칭 좀비 기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충북에서만 지난 2016년 93곳에서 지난해 142곳, 올해 들어선 155곳으로 무려 67%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3가지 조건 가운데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도 45곳으로 무려 80%가 늘었습니다. 사업비 부담과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몰리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계 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는 기업들이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이 많다 보니 한계 기업 한 곳만 문을 닫아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충청북도는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올해 경영안정자금을 2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렸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원금 상환기간 연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매출채권 보험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거래처의 기업이 도산이나 폐업으로 인해서 연쇄 도산이 되지 않도록 매출채권 보험이라든지 재주물 책임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장기 불황과 코로나19 충격에 버티기 힘든 한계 기업들이 늘면서 지역 경제의 내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이시정 충북지사가 다음 달 위드 코로나 전환과 관련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방역 요원 등 관련 인력이 배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 지원과 소비문화 확대 지원 방안 등을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도내 산업단지에 도복과 기구 등 스포츠 무예 관련 공장 유치, 방사능 가속기 부지 조성공사 올해 마무리 등을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을 수용한 진천 음성군민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강성국 차관을 통해 진천과 음성에 각각 감사패를 보내 갑작스런 수용에도 따뜻한 인류애를 발휘한 충북 혁신도시 주민 등 국민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진천구는 전국 각지에 모인 기부금 5,548만 원을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금으로 써달라며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충북 혁신도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적응 교육 중인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은 이달 말쯤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옮겨 추가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젠 아예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붕괴하고 있는 출산율. 지방 소도시마다 최근 몇 년간 전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는 충격적인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를 붙들고 한 명이라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아예 주거 안정 쪽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실험이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어난 지 2달 된 아기를 보기 위해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그래. 아이고. 인구 1,900명 남짓, 제천시 금성면에서 3년 만에 태어난 신생아입니다. 셋째를 출산한 가정에 주택 마련 대출 자금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제천시의 출산장려 정책의 19번째 수혜자가 됐습니다. 3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에 지역 주민들도 내일처럼 기뻐하며 축하금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상환하는데 일단 주로 이제 쓸 계획이고요. 어차피 1년에 2번씩 이제 4년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다 하게 되면 이제 또 아이 이제 용품 사는데 이제 많이 쓸 것 같아요. 이제. 주택 마련 대출 5천만 원 이상이 있으면 첫째 15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4천만 원의 대출 지원금을, 주택자금 대출이 없다면 셋째의 경우 최대 3,2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주고 있는 제천시.
지원 시작 10달 만에 셋째 가정 58가구를 비롯해 341가구가 지원을 신청해 지금까지 5억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돈만 주는 정책으로는 출산에 어떤 큰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에 따른 청년 대책, 또 제천와서 결혼하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조성, 또 주거 대책, 이런 것, 또 아동이 잘할 수 있는 또 아동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이런 파격적인 주거 안정형 출산 장려 대책은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경우 보증금 5천만 원에 아이 한 명이 있는 가정에 월 15만 원 임대료의 50%, 2명부터는 모두 감면하는 이른바 꿈빛의 임대 아파트 사업을 시작해 지난달부터 아산에서 600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만 있으면 사실상 거의 무료인 셈인데 제공 면적도 최대 59제곱미터형으로 이전 임대 아파트와 차이를 보입니다. 3자녀 이상일 때는 한 8사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효과를 본 주거 안정 중심의 출산 장려 대책. 양질의 일자리와 공공의 양육 책임 등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동반되어야 하지만 아기 구경 힘든 각 지방 도시의 파격적인 대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재입니다. 충북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10대 가운데 8대는 너무 낡아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어린이집 CCTV 현황을 보면 충북의 어린이집 CCTV 1,168대 가운데 83.9%인 980대가 설치된 지 5년이 넘어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과 달리 어린이집 CCTV는 교체 시기에 대한 기준도 없어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요즘 중고 물품 거래 앱으로 물건 사고 파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앱을 통해 물건을 팔다가 황당하게 보이스피싱에 얽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 2명이 금은방에 들어서고 1명이 금팔찌와 금반지를 꺼내 주인에게 감정을 요청합니다. 중량을 재보고 순금 20돈임을 확인해주자 바로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2주 전 예물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중고거래 앱에 금을 처분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남성이 모두 사겠다며 연락이 왔고 다음 날 2사람은 금은방 앞에서 만나 진짜 순금임을 확인한 뒤 돈과 금을 주고받았습니다. 금값 590만 원은 은행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3시간쯤 뒤 A씨는 은행 거래가 막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기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던 피해자들길래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알고 보니 금을 팔고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고 A씨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신고를 당해 거래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자 사기 일당이 대포 통장 등으로 돈을 직접 챙기는 대신 중고거래로 금을 사들이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입금시킨 겁니다. 같은 날 해당 앱을 통해 30돈짜리 순금 목걸이 860만 원어치를 판 남성도 비슷한 피해를 봤습니다. 다 보내줬어요, 배우자한테. 혼자 것도 제 것도 2개 싹 다 묻혔어요. 조사 한번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래 내역, 채팅 내역 같은 걸 다 보내주실 수 있냐. A씨는 이의 신청을 하고 열흘이나 지나서야 가까스로 거래 정지를 풀었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급 정지가 된 상태인데 수사가 종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금거래가 늘고 있다면서 상대방이 거래를 서두르거나 계좌를 먼저 요구할 때는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 북한. 북한의 최고 핵심 권력에 다가가 그 내부와 소통했던 전 국가 비밀공작원. 영화 공작의 실제 인물이었던 암호명 흑금성은 다름 아닌 충북 토박이었습니다. MBC 충북은 오늘부터 6차례에 걸쳐 흑금성 박채서 씨의 증언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가 겪어야 했던 현대사를 되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공작원으로 활동하실 때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렵게 또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니면 9mm 있는 그 가론 초등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아버님이 너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다른 부모님들은 공부한다고 휘줄이 뗄 텐데 왜 아버지가 나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하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알았죠. 아버님이 학교를 보낼 형편이 못 되니까 너 공부하지 마라. 지기 싫었어요. 경쟁에 있어서 그 지기 싫어하는 기질이 제 자신이 느낄 정도로 있었어요. 불행스럽게도 또 그런 아버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든지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졸업시켜달라.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근데 어머니가 고생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죠. 그래서 저는 뭐 일반 대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어요. 하여튼 엄두 꿈도 못 냈고, 오로지 그 군대로 가는 길이 내가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 분야에 근무한 사람들은 특이한 생활을 하고 좀 비밀에 쌓인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특이함은 벌써 이미 상대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두 딸을 가지고 있고 들고 있고 그러고 그 참 요새 말하는 그런 그 아주 평범한 그런 그 아내가 있고 아주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공작은 국제법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것은 외교를 통해서 이렇게 업무를 국제간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간에. 근데 그 정상적인 외교를 못하는 부분을 하는 것이 이게 공작이에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순전히 하는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우수한 공작원은, 국가공작원은 정규 4개 사람과도 안 바꾼다. 저한테 그 제의를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총을 들고 국방에 충성하는 것도 국가에 대한 충성이지만은 자기 능력을 국가에 위해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 열심히 하는 것도 충성이 아니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까지 북한 대북 공작은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해외의 교민들을 통해서 우리 조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회 공작을 했어요. 이게 성과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작기구가 딸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직접 들어간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광고? 아, 이거 되겠구나. 힘들었지만 이거 되겠구나. 이루어진다면은 이거는 북한에서 이 광고 사업을 허가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다. 그건 채권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김정일 위원장 주변에 그 로얄 패밀리들 권력의 핵심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성공이 된 거죠. 그런 기회가 마련된 거죠. 북한은 끊임없이 나를 이제 의심을 하고 그 검증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어느 날 평양에 들어가는데 그 시골에 어머니 집 옆에 우리가 땅을 사줘가지고 어머니가 텃밭을 갈고 계셨는데 텃밭에 일하시는 어머니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진은 그 저희 아파트에서 우리 어린 딸들이 애들하고 노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우리가 너를 이렇게 알고 있다 이거야. 만약에 네가 안기에 끊어버린 것이 확인되면은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부모, 네 가족은 다 우리가 보복한다. 영화에서 같이 뭐 북한 제일 들락거리고 했던 그것은 하기 좋은 말이고 갔다 갈 때마다 항상 나는 그런 위험부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어린 딸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다시 돌아와서 얘들 얼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에 출장한 줄 알고 우리 순진한 아내는 고추장도 볶아주고 김도 사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주고 그냥 아주 친연스럽게 여보 잘 다녀오라고 떠난 택시에다 손 흔드는 뒷모습 바라보면서 저 여자를 내가 또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위험부담을 우리는 항상 안고 있었던 거예요. 98년도 이재명 파일에서 제 신분이 노출됐어요. 어느 날 그 국정원 책임자 한 사람이 오더니 어이 박 시장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평양에서 그 일본 조총련으로 날아가는 전파를 우리가 잡은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그 조총련 그 단체한테 지시 떨어진 게 잡은 게 내용에는 그 사람도 박태서라는 사람도
자기 조직에 대해서 충성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화국에 직접적인 해를 끼친 게 없다. 그러니 통크게 봐주라.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통화를 나이를 통해서 나와. 대구했어요. 만나서. 끌고 가면 나 평양까지 가겠다. 이 대신 우리 가족들은 보장해줘라. 딱 했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국정원 책임자가 나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던 거예요. 장군님께서 통크게 봐주라고 지셨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충분히 미흡할지 모르지만은 전 국가를 위해서 이랬다고 난 자부해요. 나머지는 제 인생 그리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는 그 설전을 말하는데 기반을 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청주시가 연말까지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합니다. 청주시는 오는 2025년 세제곱미터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6년보다 40% 적은 17마이크로그램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노후 경유차 교체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37개 분야에 올해만 985억 원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기상 조건과 더불어 이 같은 저감 노력의 결과로 올해 평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16년보다 26% 감소한 세제곱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조만간 연간 질소산화물 200톤을 배출하는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스 일정을 마치고 개막한 올해 제4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 4위에 올랐습니다. 충북 선수단은 전통 효자 종목인 탁구와 역도는 물론 마지막 날 축구와 럭비 등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해 금메달 84개 등 전체 메달 233개, 총점 13만 3,654.7점으로 종합 4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북은 2019년 직전 대회에서는 종합 3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 충북은 25개 종목에서 600명의 선수단이 출전했습니다. 청주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의붓딸 친구의 유족 측이 계부의 신상정보 공개와 재판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유족들은 딸에게 성폭행을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계부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신청서와 재판 공개 신청서를 어제 청주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청주지검은 관련 규정과 전례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 신축이 내년 상반기에 시작합니다. 충청북도는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결과 건축사 사무소 선기획의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해 다음 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제천시는 토지 수용 재결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